안녕하세요. TSN 랩입니다. 14강은 제퍼 RTOS의 네트워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네트워크 스택의 개념과 구성에 대해 학습합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스택이 어떻게 구성되고 동작하는지 이해합니다. 또한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오버뷰를 통해 제퍼 RTOS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기술과 프로토콜 그리고 네트워크 시스템 관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럼 네트워크 스택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퍼의 네트워크 스택은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서 유연성과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특히 IoT와 인베디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네트워킹 솔루션으로 설계되어 IoT 기기나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스택의 특징 중 하나는 모듈화된 구조입니다. 필요한 기능만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자원이 제한된 환경에서도 최적화된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IPv6와 IPv4를 모두 지원하며 UDP와 TCP 소켓 API를 제공하여 다양한 네트워크 통신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IoT 기기와 같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적합합니다. 보안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습니다. 보안 프로토콜과 응용 프로토콜을 지원해 네트워크 상의 데이터 통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이파이 관리 API를 제공하여 무선 네트워크 연결을 손쉽게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퍼의 네트워크 스택은 유연성과 다양한 기능을 바탕으로 IoT와 인베디드 시스템 개발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소스 트리 레이아웃은 네트워크 스택과 관련된 코드와 설정 파일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필요한 파일을 쉽게 찾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소스 트리는 주로 다음과 같은 디렉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P 디렉토리는 네트워크 프로토콜 스택의 핵심 부분을 담당합니다. 여기에는 IP, TCP, UDP와 같은 주요 프로토콜의 구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L2 디렉토리는 데이터 링크 계층인 L2와 관련된 코드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더넷이나 직비 같은 다양한 L2 기술의 구현이 이 디렉토리에 포함됩니다. 셋째, 라이브러리 디렉토리는 네트워크와 관련된 라이브러리 코드가 있는 디렉토리입니다. 코앱, MQTT 같은 응용 프로토콜이 여기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넷째, 앱 디렉토리는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코드를 담고 있으며 예제 애플리케이션이나 샘플 코드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마지막 매니지먼트 디렉토리에는 네트워크 관리와 관련된 코드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관리, 설정 등을 다루는 구현이 이곳에 포함됩니다. 체계적인 소스트리 레이아웃 덕분에 네트워크 스택의 특정 부분을 빠르게 찾아 수정하거나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네트워크 스택이란 네트워크 통신을 지원하기 위해 계층적으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구조를 말합니다. 이 구조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각각의 계층이 특정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네트워크 스택은 모듈식 설계로 되어 있으며 Kconfig 옵션을 통해 필요에 따라 기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듈식 설계는 유연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과 요구사항에 맞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필요 없는 기능은 제외하고 필수적인 기능만 선택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이죠. 네트워크 스택은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크 프로토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추상화, L2 네트워크 기술, 네트워크 장치 드라이버까지 총 5개의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네트워크 스택의 구성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스택에서 가장 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계층은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서 네트워크 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구와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우선 애플리케이션 수준에서 코앱이나 MQTT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프로토콜들은 미리 준비된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복잡한 구현 없이도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oT 기기에서 센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코앱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통신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연결 관리를 위해 BSD 소켓 API를 지원합니다. 이 API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서 사실상 표준으로 사용되는데요.
TCP나 UDP 소켓을 생성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하드웨어나 OS에 구애받지 않고 동일한 방식으로 네트워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관리 API도 제공되는데요. 이 API를 활용하면 네트워크 설정을 변경하거나 매개 변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플리케이션 실행 중에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설정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API를 통해 IP 주소를 설정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고정 IP를 설정하거나 동적으로 IP를 할당받아야 하는 경우 이 API를 활용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어요.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계층은 개발자가 애플리케이션에서 네트워크 기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에는 애플리케이션 간의 통신 지원을 위한 코앱, 라이트웨이트 M2M, MQTT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들은 IoT 환경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주로 사용됩니다. 네트워크 프로토콜 계층은 네트워크 스택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전송하고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네트워크 프로토콜에는 IPv4, IPv6와 같은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과 UDP, TCP 같은 전송 계층 프로토콜이 포함됩니다. 또한 ICMPv4와 ICMPv6도 지원되는데 이 프로토콜들은 네트워크 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진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모든 프로토콜은 네트워크 연결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 계층의 프로토콜들은 BSD 소켓 API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BSD 소켓 API는 다양한 프로토콜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켓 API를 활용해 쉽게 네트워크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네트워크 프로토콜 계층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프로토콜들을 지원하며 애플리케이션과 네트워크 장치 사이에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추상화 계층은 네트워크 스택에서 다양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간의 공통 기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계층을 통해 상위 계층에서는 물리적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차이를 신경 쓰지 않고 통일된 방식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계층은 다양한 인터페이스 간의 공통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와이파이, 이더넷 또는 블루투스와 같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 기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을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데이터 전송이나 상태 확인 같은 작업은 특정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수행됩니다. 두 번째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제어와 IP 주소 설정을 지원합니다. 사용자가 동적으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며 IP 주소를 수동으로 설정하거나 DHCP를 통해 자동으로 할당받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추상화 계층은 네트워크 스택의 다른 계층과 하드웨어 간의 연결을 단순화하고 개발자가 하드웨어 세부 사항에 구애받지 않고 네트워크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L2 네트워크 기술은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기술을 지원합니다. 이 계층은 데이터가 물리적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송되기 전에 처리되는 방식을 정의합니다. 우선 이더넷, 직비, 블루투스, 그리고 캔버스와 같은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을 지원합니다. 이더넷은 유선 네트워크의 표준 기술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직비는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에서 주로 사용하는 저전용 무선 네트워크 기술입니다. 블루투스는 짧은 거리의 무선 통신에 적합하며 캔은 차량 네트워크와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 활용됩니다. 또한 이 계층은 IPv6 헤더 압축을 지원합니다. 이 기능은 6로우펜과 같은 기술에서 사용되며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네트워크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헤더 압축을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 크기를 줄여 네트워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L2 네트워크 기술은 네트워크 데이터가 다양한 환경과 장치에서 효과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네트워크 스택의 마지막 부분은 네트워크 장치 드라이버입니다. 이 계층은 물리적인 네트워크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네트워크 장치 드라이버는 물리적인 네트워크 패킷의 송수신을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이더넷 카드나 와이파이 모듈과 같은 네트워크 하드웨어와 직접 연결되어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수신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상위 계층에서 처리된 데이터가 실제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장치 드라이버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연결을 담당하며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덕분에 개발자는 하드웨어의 복잡한 동작을 신경 쓰지 않고 네트워크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네트워크 장치 드라이버는 네트워크 스택에서 데이터가 실제로 전달되고 수신되는 가장 하위 계층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네트워크 스택의 아키텍처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제 아키텍처 안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흐르는지 알아봐야겠죠. 오른쪽의 그림은 네트워크 데이터 흐름 중 데이터 수신 과정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가 수신되면 먼저 RxQ에 저장됩니다. 이 큐는 수신된 데이터를 임시로 보관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신된 데이터는 네트워크 버퍼가 할당된 후 RX 대기열로 전달되며 여기서 데이터를 패킷 단위로 처리할 준비를 합니다. 이후 데이터는 L2 계층에서 처리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데이터 링크 계층의 규칙에 따라 패킷이 확인되고 상위 계층으로 전달됩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추상화 계층으로 패킷이 전달됩니다. 이 계층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차이를 숨기고 데이터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상위 계층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후 IPv4 헤더 처리 단계에서 패킷의 헤더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UDP 헤더 처리와 함께 소켓 큐로 패킷이 전달됩니다. 이 소켓 큐는 데이터를 애플리케이션으로 전달하기 전에 패킷을 정리하고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패킷이 애플리케이션 버퍼로 복사되어 사용 가능한 형태로 변환되고 애플리케이션 계층으로 반환됩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데이터 송신 과정입니다. 송신은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려는 요청으로 시작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합니다. 먼저 생성된 데이터는 UDP 또는 TCP 소켓과 연결되며 해당 프로토콜에 맞는 헤더와 IP 헤더가 추가됩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는 전송을 위해 필요한 주소 정보와 제어 정보가 포함됩니다. 다음 단계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확인입니다. 여기서 데이터가 어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송될지 결정됩니다. 그런 뒤 데이터는 송신 큐에 배치되며 네트워크 스택은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처리할 준비를 합니다. 이후 데이터는 L2 계층으로 전달되어 데이터 링크 계층의 규칙에 따라 프레임 형태로 변환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는 장치 드라이버로 전달되어 실제 물리적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됩니다. 예를 들어 이더넷 케이블이나 와이파이 모듈을 통해 데이터가 외부 네트워크로 전달됩니다. 네트워크 구성 가이드는 시스템 자원에 맞춰 네트워크 설정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트워크 버퍼 구성 옵션은 패킷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공간을 설정합니다. 또한 송수신 가능한 데이터의 양과 패킷 크기를 조정해 시스템 성능과 메모리 사용량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처리되고 메모리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연결 옵션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연결과 컨텍스트의 개수를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자원의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TCP나 UDP 세션의 관리와 리소스 사용량 조절도 이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소켓 옵션입니다. 소켓은 네트워크 연결을 관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벤트 모니터링을 위해 폴링 기능을 설정하거나 파일 디스크립터의 개수를 조정합니다. 또한 소켓 간 통신에 필요한 리소스를 설정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네트워크 성능과 자원 사용을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옵션을 적절히 설정하여 네트워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스택 구성 가이드에서는 TLS 옵션, IPv4와 IPv6 옵션, 그리고 TCP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들은 네트워크의 보안과 성능, 연결 방식을 제어하는 데 활용됩니다. 먼저 TLS 옵션입니다. TLS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한 암호화 프로토콜입니다. 이 옵션을 통해 TLS나 DTLS 연결수, 인증 방식, 그리고 암호화 알고리즘의 최대 개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에서 안전한 통신을 보장하며 데이터가 손상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IPv4와 IPv6 옵션입니다. 이 설정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IP 버전에 따른 리소스를 관리합니다.
IPv4와 IPv6를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의 개수를 조정하여 멀티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oT 환경처럼 여러 네트워크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이 옵션을 활용하면 적절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CP 옵션입니다. TCP는 데이터 전송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프로토콜로 이 옵션에서는 TCP 연결의 동작 방식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재전송 횟수, 연결 종료 대기 시간, 데이터 송수신 용량 등을 설정해 안정성과 성능을 최적화합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연결이 과부하 상태에서도 원활히 작동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스택 구성에서 설정할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은 트래픽 클래스 옵션과 스택 크기 옵션입니다. 이 옵션들은 네트워크 성능과 데이터 처리 우선순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먼저 트래픽 클래스 옵션입니다. 이 설정은 트래픽의 우선순위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트워크에서 송수신되는 트래픽을 분류하여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데이터가 먼저 처리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요한 데이터나 실시간 처리가 필요한 작업이 지연 없이 수행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택 크기 옵션입니다. 이 옵션은 네트워크 스택에서 사용하는 메모리 크기를 설정합니다. 적절한 스택 크기를 설정하면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가 부족하거나 과도하게 사용되는 상황을 방지하여 시스템이 원활하게 동작하도록 돕습니다. 이 두 가지 옵션은 네트워크 스택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작업 환경에서 적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퍼의 네트워크 도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퍼는 네트워크 관련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네트워크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주요 네트워크 도구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BSD 소켓 API입니다. 제퍼는 표준 BSD 소켓 API를 지원하여 기존의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방식과 네트워킹 애플리케이션의 이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TCP나 UDP 소켓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작업을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IPv4와 IPv6 관련 기능 및 유틸리티입니다. 이 API는 IP 주소 관리와 관련된 기본 기능을 제공합니다. IPv4와 IPv6를 모두 지원하므로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DNS 리졸브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API를 통해 도메인 이름을 IP 주소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의 도메인 이름을 통해 실제 서버 IP를 확인하고 접속할 수 있게 합니다.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API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설정을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네트워크 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필요한 설정을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스태티스틱 API는 네트워크 성능과 상태에 대한 통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성능을 분석하고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타임아웃 기능은 네트워크 작업의 시간 제한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응답이 설정된 시간 안에 오지 않을 경우 작업을 중단하거나 재시도할 수 있도록 제어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킹 컨텍스트는 네트워크 연결과 관련된 컨텍스트를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연결 상태를 추적하고 필요한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 프로미스큐어스 모드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모든 패킷을 수신하도록 설정합니다. 이를 활용하면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하거나 디버깅 작업을 수행하는 데 유용합니다. 심플 네트워크 타임 프로토콜 라이브러리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시간 동기화를 지원하는 프로토콜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분산된 시스템 간 시간 동기화를 유지하며 데이터 기록과 이벤트 관리가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켓 시큐어 5 프록시 서포트는 SACS5 프록시를 통해 네트워크 통신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중간 서버를 경유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네트워크 통신이 가능합니다. 트리클 타이머 라이브러리는 트리클 알고리즘을 구현한 타이머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웹소켓 클라이언트 API는 웹소켓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활용하면 실시간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패킷 캡처는 네트워크 패킷을 캡처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거나 문제를 디버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오버뷰입니다. 제퍼 RTOS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기술과 프로토콜 그리고 네트워크 시스템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트워킹 기술에는 이더넷과 직비 같은 다양한 기술이 사용됩니다. 이더넷은 유선 네트워크 기술로 높은 데이터 전송 속도와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장치 간의 호환성이 뛰어납니다. 이 기술은 대규모 네트워크 환경에서 데이터 전송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직비는 저전력 무선 통신을 위한 표준입니다. 주로 센서 네트워크와 사물 인터넷, 즉 IoT 장치에서 사용됩니다. 낮은 전력 소비와 저비용 구현이 가능하며 제한된 대역폭을 제공하지만 이를 통해 효율적인 통신을 지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 환경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스레드 프로토콜은 저전력 무선 메시 네트워크를 위한 프로토콜로 스마트홈이나 IoT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자체 치유와 자체 구성 기능을 통해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가 발생해도 네트워크가 자동으로 복구되며 다양한 디바이스 간의 연결을 지원합니다. 포인트-투-포인트 프로토콜은 두 노드 간의 직접적인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주로 모뎀이나 직접 연결해서 사용되며 인증, 암호화 및 압축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술은 보안과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유용합니다. 와이파이 관리는 무선 랜을 통해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높은 데이터 전송 속도를 제공하며 널리 사용되는 표준으로 다양한 장치와의 호환성이 뛰어납니다. 와이파이는 가정, 사무실, 공공장소 등 다양한 환경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무선 네트워크 기술입니다. 이 기술들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최적화된 네트워크 연결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제퍼는 다양한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지원하며 애플리케이션의 요구를 충족합니다. 주요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앱은 제한된 리소스를 가진 장치를 위한 웹 전송 프로토콜입니다. 주로 IoT 환경에서 사용되며 HTTP와 유사한 RESTful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토콜은 저전력 및 저대역폭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어 센서나 작은 디바이스 간 통신에 적합합니다. HTTP 클라이언트는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을 지원하며 다양한 웹 서비스와의 호환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프로토콜이 활용됩니다. 이 두 프로토콜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활용됩니다. 라이트웨이트 M2M은 IoT 장치 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량 프로토콜입니다. 이 프로토콜은 장치의 원격 관리, 모니터링, 그리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지원합니다. IoT 환경에서 장치 간 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MQTT는 경량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메시징 프로토콜입니다. 제한된 대역폭과 높은 지연 시간이 있는 네트워크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주로 센서 데이터 전송이나 실시간 메시징이 필요한 환경에서 사용됩니다. MQTT-S에는 MQTT의 변형 버전으로 센서 네트워크와 같은 제한된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해 최적화된 프로토콜입니다. 낮은 오버헤드와 간단한 구현을 제공하며 저전력 환경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들 프로토콜은 경량성과 효율성을 갖추고 있어 자원이 제한된 환경에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프리시전 타임 프로토콜과 TFTP는 특정 네트워크 작업에 최적화된 프로토콜입니다. 프리시전 타임 프로토콜은 네트워크를 통해 고정밀 시간 동기화를 제공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주로 산업 자동화나 통신 시스템에서 시간 민감한 작업에 사용됩니다. 이 프로토콜은 네트워크 상에서 분산된 장치들이 동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TFTP는 간단한 파일 전송 프로토콜로 주로 부팅 시 펌웨어나 설정 파일을 전송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프로토콜은 간단하고 효율적이어서 제한된 자원을 가진 환경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프로토콜은 각각의 목적에 최적화되어 있어 특정 요구사항이 있는 네트워크 작업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또한 제퍼의 네트워크 시스템 관리는 네트워크 설정과 관리를 위한 다양한 도구와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트워크 컨피규레이션 라이브러리는 시스템 부팅 시 네트워크 장치를 자동으로 설정해 줍니다. 또한 사용자가 정의한 Kconfig 옵션을 통해 네트워크 설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초기 설정이 간단해지고 필요한 기능만 선택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DHCP-v4와 DHCP-v6는 IPv4와 IPv6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치가 동적으로 IP 주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며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호스트네임 컨피규레이션은 네트워크 상에서 장치를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기능을 통해 각 장치의 고유한 호스트네임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코어 헬퍼스는 네트워크 스택의 핵심 기능을 지원하는 도구들의 모음입니다. 데이터 전송과 수신 같은 기본적인 네트워크 작업을 처리하며 개발자에게 기본 기능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이 기능들은 네트워크의 초기 설정부터 동작 관리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을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상태를 관리하고 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을 통해 인터페이스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으며 IP 주소를 할당하거나 해제하는 작업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L2 계층 관리는 데이터 링크 계층의 설정과 관리를 담당합니다. 이더넷, 와이파이 같은 다양한 물리적 네트워크 기술을 지원하며 데이터 전송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네트워크 트래픽 오프로딩은 특정 네트워크 작업을 하드웨어로 오프로딩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 CPU 부하를 줄이고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링크 계층 주소 처리는 맥 주소와 같은 링크 계층 주소를 관리합니다. 네트워크 장치 간의 통신을 위한 주소 설정을 지원하며 장치가 올바르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더넷 매니지먼트는 이더넷 인터페이스의 설정과 관리를 담당합니다. 이더넷 프레임 처리 및 관련 설정을 지원하며 이더넷 기반 네트워크에서 안정적인 작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트래픽 분류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우선순위에 따라 분류합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품질 관리를 수행하여 중요한 데이터의 우선 전송을 보장합니다. 이 기능은 대역폭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중요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네트워크 패킷 필터링은 특정 조건에 따라 네트워크 패킷을 필터링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보안 및 트래픽 관리를 위해 활용되며 불필요하거나 악의적인 패킷을 차단하여 네트워크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트워크 쉘은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통해 네트워크 설정과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실시간 네트워크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며 관리자에게 효율적인 네트워크 제어를 제공합니다. TLS 크리덴셜 쉘은 전송 계층 보안 인증서를 관리하는 도구입니다. 보안 통신을 위해 인증서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통신의 암호화 및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기능들은 네트워크의 보안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합니다. TSN은 네트워크에서 시간에 민감한 데이터를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전달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제퍼는 TSN을 지원하여 실시간 통신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제퍼의 TSN 지원은 다음과 같은 주요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일반 정밀시간 프로토콜입니다. GPTP는 네트워크 장치 간 시간 동기화를 통해 데이터 전송의 정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네트워크 스택의 시간 표현입니다. 시간에 민감한 데이터를 정확히 처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스택 내에서 시간을 일관되게 관리합니다. 셋째, 정밀시간 프로토콜 시간 형식입니다. PTP 표준에 따른 시간 형식을 사용해 네트워크 내 시간 동기화의 정밀도를 향상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정밀시간 프로토콜입니다. PTP는 네트워크 장치 간의 고정밀 시간 동기화를 가능하게 하여 TSN의 핵심 기능을 구현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제퍼는 산업 자동화, 오디오, 비디오 스트리밍 등 시간에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강력한 네트워킹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여기까지 제퍼 RTOS의 네트워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반복 학습하며 천천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론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